안녕하세요. 루정입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예상보다 강한 수준을 보이면서 증시에서 크게 타격을 주었는데요. 대부분 종목들이 가을 단풍이 물이 들듯이 빨갛게 변해버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참 속상하네요. 또한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지 않으면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3대 지수 하락률은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 5%가 넘게 빠지면서 4거래일 동안 미니 랠리를 하루 만에 그냥 삭제를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그로 인해서 빅스 지수 또한 장대 양봉을 선보이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그대로 확인을 시켜 주었고요. 어제만 해도 50 베이시스 포인트냐, 75 베이시스 포인트냐에서 의견들이 있었지만은 오늘은 75에서 100 베이시스 포인트로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라는 의견으로 장기간 힘들게 하지 말고 크게 한 방에 끝내자는 의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한편에서는 연준이 과잉 반응하는 것이다. 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보고 정책 변경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면 뭐하나 싶기도 하고요. 시장은 이미 약세장으로 다시 흘러내릴 것 같은 분위기로 향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환율마저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1390원을 돌파를 하였네요. 루시드는 나스닥의 큰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72%로 어느 정도 선방을 하였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12%가 하락을 하면서 16불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오더플로에서는 또다시 라지 스케일의 대량의 매도가 나온 모습이겠고요. 1분봉에서는 나스닥의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래도 반등을 시도를 하는 모습에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큰 하락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살짝만 반등을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 일정으로 인해서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경우에는 패닉셀 물량으로 더 큰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9월 28일에 드디어 스위스에 처음으로 루시드 에어 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취일이에서 진행이 되어지고요. 예약자 한해서 루시드 모델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루시드 측에서 2022년 말에 첫 번째 배송과 함께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및 네덜란드의 가격을 발표하는 유럽 확장 발표를 하기도 하였고요. 유럽의 15개국의 온라인 예약을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권에도 기회가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는 무조건적으로 실물을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터 롤린슨 CEO는요, 이번에 테크토크 에피소드 4를 공개를 하면서 루시드의 독점적인 전기 모터 내부 엔지니어링과 더 적은 무게로 더 많은 전력을 제공하는 놀라운 효율성을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1시간이 넘는 영상이어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시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겠고요. 이제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모터의 무게는 약 67파운드이지만 파운드당 약 10마력의 670마력을 생성할 수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와 모터의 기술을 어떻게 분석하였는지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무게는 74kg이지만 모터 자체로만 보자면
약 31kg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모터의 소형화를 이루어낸 것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터의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대다수로 이루었고요. 토크와 힘의 차이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시작하는 하나 또는 두 가지 핵심을 원칙적으로 다루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애플이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예전에 루머로 난리도 아니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번에는 파워트레인의 부사장과 함께 진행을 하였는데요. 루시드 에어에서 휠 너트에 토크를 적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심층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교수님답게 열정적인 강의를 이어간 것을 확인을 하였네요. 중간 내용은 전문 지식이 없는 제가 보았을 때는 대단한 기술력인 것은 알겠지만 사실 조금 너무 어려워서 애를 먹었습니다. 현재는 모터가 루시드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이 되어지고 있고요. 기술이 설계가 되고 개발이 되면서 사내에서 조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수직 통합 시스템을 강조를 하였고요.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우리 모터가 가볍고 컴팩트하면서 정말 효율적이고 전력 밀도가 높으며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루시드 모터가 최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주는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되네요. 이 모터 소형화를 이룸으로써 모든 모빌리티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상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에릭 바흐는 루시드 에어 모터를 사용을 하면 차량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내연기관 엔진 모델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작은 모터로 엄청난 홀스 파워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영업사원의 목까지 톡톡히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네요. 이렇게 모터를 홍보를 하는 동안에는 루시드의 새로운 바이 등급을 얻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바로 배터리 기술은 테슬라보다 탁월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1회 충전으로 520마일, 약 840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고 1100마력 이상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애널리스트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 제품이 테슬라 차량 대비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목표 주가는 이제 19불을 제시를 하기도 한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저는 목표 주가 몇 불 이렇게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말은 거의 듣지를 않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주가일 뿐이겠고요. 5년, 10년이 지나서도 19불에 과연 머물러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과연 10년이 되는 시점에는 루시드 주가는 어디에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얼마 전에 1.2.17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당히 빠르게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다시 진행이 되어졌고요. 일부 개선 사항 중에서는 온보드 연결, 진단 및 무선 통신을 개선하여서 무선 업데이트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제공을 하고 라이다 센서의 새로운 기능을 향상시키고 추가하여 무선으로 차량에게 전송될 향후 기능도 준비를 하였으며 이슈를 이제 일시적으로 중단했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라이다 센서의 새로운 기능을 향상을 시키면서 드림 드라이브 기능이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네요. 사우디에서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우디에 루시드 공장이 건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들 잘 아실 테고요. 그런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를 준비 중이다라는 것은 다른 기업이 사우디에 들어설 것이라는 것과 그 기업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대일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폭스콘 공장이 사우디에 들어설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프로젝트가 될까요? 루시드에게도 분명히 해당이 될 듯한 프로젝트일 것 같습니다.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